그래서 이거는 권리만큼 중요한 의무를 갖다 동시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의무가 너무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같아요. 부모의 권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 떨어졌죠. 그게 연결되죠. 연결돼가 선생님 권위도 인정 안 해요. 요즘에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이게 다른 사람 권리가 소중하다는 생각 없고 내 아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최고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내 아이를 최고로 대접해달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요즘에. 부모가 권위가 없이 행동하니까 애들이 학교 선생님을 권위 있게 생각 안 하고 게다가 권한도 없는 학교 선생님을 애들이 존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애한테 치이고 보호자도 또 선생님 알기 또 우습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만큼 중요한 의무를 갖다 동시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의무가 너무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권한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뭔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이 보호자나 애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항상 모든 일에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애가 잘못했을 때 옛날 같으면 부모가 불려왔잖아요. 네. 그 야단을 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선생님이 힘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해요. 얼마나 됐다고 보시나요? 10년, 15년 사이에 갑자기 극격하게 나빠졌죠. 네. 그러니까 육아에서 너무 애들 위주로 하는 육아들이 지금 많이 만연하고 있죠. 내 애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요즘은 사랑으로 애를 키우는 그런 육아 트렌드가 자꾸 있어요. 뭐, 너희는 꽃길만 극격하겠다든가, 뭐, 칭찬 육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애들한테 모든 설명해주는 그런 육아. 그런 이상한 육아법이 갑자기 도입되면서 내 애를 최고로 우선하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완전히 애가 우선되는 그런 육아가 발생하죠. 그렇게 큰 애들이 학교 가서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선생님 말 들을 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가 있으려면 애가 부모한테 뭔가 바랄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부모 이로 살게 되면 애들은 부모의 그 팀에 끼려고 노력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고 있으면 자꾸 눈에 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 들어야 내한테 뭔가 국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애 위주로 해서 애한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여유가 있더라도 한 5% 부족하게 애를 키우라 그러죠. 그렇게 부족하면 애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부모한테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권위가 생기죠. 가정이란 틀을 지금 현재 무너진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가정이란 틀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규칙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애한테 무조건 따르게 합니다. 못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애들이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내가 어른 말 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렇게 배운 애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듣기 시작해요. 특히 요즘에는 훈육을 두 돌까지 하지 말라 이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강아지 어릴 때 길들여야 나중에 길들여요. 어릴 때 길 안 들인 강아지 키우기 힘들어요. 똑같이 애들을 어릴 때 훈육을 안 하면 나중에 훈육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훈육하는 애들 학교가 보내가지고 선생님 보고 애 이렇게 좀 가르쳐달라.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부모님이 선생님을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애를 교육시키는 걸 선생님이 대신해 주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 학교 갈 때 부모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네. 다 들었잖아요. 네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얘기해? 그러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부모가 인정 안 하는데 애가 권위를 인정할 리가 없죠. 대부분 부모들은 선생님 말 들으라고 말하는데, 일부 그렇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그 집 애들이 난리치면 정상적인 애들 수많은 애들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요. 학교라는 시스템은 전체 선생님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잘못된 애를 좀 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얘를 계속 붙잡고 얘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몇 배가 힘들죠. 훈육이 안 되는 애들은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훈육이라는 게 자기 통제예요. 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훈육 안 된 애가, 통제가 안 생긴 애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한다. 직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가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그런 내가 게임하고 싶은 욕망을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당연히.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참는 능력, 내가 놀고 싶지만 공부하는 능력,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쉬고 싶어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놀고 싶죠, 전부 다. 그렇지만 내가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통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차 사고 싶다고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싼 가방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되는 문제가 거죠. 되는 거죠. 그럴 때 자기 통제를 모른다 그러면 평생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통제라는 게 훈육을 통해 생기고, 이 훈육이 두 돌이 전에 기본이 끝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채로 애들이 두 돌 지나서 이제 훈육하려니까 엄마가 죽으라 고생하는 거죠. 육아 이런 거 하는데 전부 다 애 키우는 힘든 거 보여주잖아요. 쉽게 가서 애 키우는 거를 갖다 재밌고 즐거운 걸 보여주고, 보통 엄마가 보통 아이를 키우는 거, 돈 안 들여서 키우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함이 보여주지 않고 자꾸 특수한 걸 보여주고, 돈 드는 걸 보여주고, 잘못된 애를 솔루션 육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엄마들이 애를 어떻게 키워요? 진짜 육아를 보급해야 되는데, 우린 보면 애 한 명을 못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라, 훈육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애한테 설명 육아한다, 대안 제시한다. 그런 육아법은 애 3명을 못 키우는 육아법이에요. 그 솔루션 육아라는 게 좀 네. 일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한 방식인가요? 필요한 방식인데, 그걸 보고 부모들이 따라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군대에 가면 간신병사가 있죠. 네네. 그러면 군대를 간신병사 기준으로 운영해요? 아니죠. 그럼 군대가 망하죠. 네. 군대의 본연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보면 문제아를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애 키우는 방식으로 육아를 하니까 애가 몇 배로 더 힘들고, 애 교기가, 그 다음에 애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면 나한테 다 설명해 줍니까? 아니죠.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이해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문제아를 키우듯이 자꾸 설명해가지고 애를 납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문제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정상 애들은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해주고 냅두면 애는 자기가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눈, 애들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걸 거치어서 애가 스스로 세상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대안 제시 같은 것도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어떤 특정한 걸 많이 문제가 됐을 때, 가만, 이러면 그러면 애들은 뭉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가 못하겠으면 딴 걸 뭘 하고 자기가 대안을 찾아요.